안녕하세요. 손우다니입니다. 오늘은 소스 버리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주로 할 얘기는 액체 소스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로 장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걸러냈던 게 정제당이랑 정제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빵이랑 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는 대신에 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고, 그게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제당을 걸러내야 되는데, 소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그런 당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소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그 소스 뒤에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양 성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이런 것도 다 표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심만 기울이면 내가 어떤 걸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이라고 다 나쁘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당이 있고 당도 나쁜 당이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좋은 당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당을 안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설탕 같은 거, 백설탕 진짜 안 좋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제당뿐만 아니라 변장한 정제당, 이제 정제당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엿이나 뭐 정제과당, 정제포도당, 그리고 기능성 감미료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드셔야 돼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거를 배제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스에 그런 것들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사실 살이 찌는 이유가 인슐린을 자극하고, 그것들이 당을 쓰고 지방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배제하지 않고 사실 살을 뺀다는 것이 메커니즘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정제당은 진짜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식단에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버리려다가 안 버린 게 있는데 오늘 버릴까 하는데,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인데 얘를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당류가 거의 한 4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100g이 포함하고 있는 칼로리가 240kcal. 그리고 이걸 먹으면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리고 탄수화물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재료 이런 것도 이제 꼼꼼히 따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럼 단맛을 포기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음식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음식을 할 때 그때는 뭐 야채 중에서 단맛을 낼 수 있는 거를 넣으면 또 단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스테비아 요런 이제 단맛이 나면서 당류가 아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데, 스테비아 자체도 화이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풀이에요. 그래서 그린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가루편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요런 나쁜 당과 좋은 당을 조금 분리를 해서 드시면 되고, 좋은 당은 이제 과일이나 그런 걸로 섭취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과일에 있는 당은, 그러니까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긴 하지만 과일에 있는 당은 그렇게 급격하게 인슐린을 상승시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 거는 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국간장, 집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이제 레몬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액체류도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 안에서 저는 모든 거를 해결하는데, 일단 다음 편에 조미료에 대해서 이제 천연 조미료 어떻게 만들고 쓸 건지 이제 그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비니거들, 그래서 요거는 하나는 발사믹 식초고요, 하나는 이제 유기농 사과 식초예요. 그래서
발사믹 식초도 이제 유기농으로 된 거를 이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뭐 발사믹 종류 워낙 많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유기농 발사믹 식초로 선택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애플 비니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타서 드셔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 자극 자체를 약간 이제 그 급상승을 약간 억제시키는 약간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자체에도 진짜 좋은.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물에 타서 먹어보긴 했는데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먹는데 대체로는 그냥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발사믹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잘 쓰는 게 뭐냐면 얘도 똑같아요. 저 아이처럼 똑같이 그 빵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발사믹이랑 이제 올리브오일 섞은 거기다 찍어 드시면은 그 인슐린이 급격히 상승하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살이 훨씬 덜 쪄요. 그래서 밤에 제가 빵이 갑자기 먹고 싶으면은 저는 여기다가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보통 그냥 한식 요리할 때는 저는 그냥 애플 비니거 요 맑은 거 쓰고요. 보통 그냥 샐러드 드레싱에는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주구장창 과카몰리를 만들어 먹는데, 과카몰리 만들 때 이제 레몬즙이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 레몬을 사서 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텀이 불안정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제가 사서 쓰고 있고, 이제 다른 게 안 들어간 요것도 이제 필요한 제품을 골라가지고 선택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간장 장류들은 이거는 이제 엄마가 직접 만드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약간 장수 유전자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장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장을 집에서 이제 담궈 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마가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양 성분이랑 그 다음에 원재료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요즘 착한 제품들도 꽤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은 제품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맥락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간장이에요. 저는 이제 양식, 한식을 나누면 한 반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식도 꽤 많이 먹고 양식도 꽤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도 간장에 대해서 꽤 소비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는 간장이 사실은 좋지 않고, 저는 간장 같은 경우는 2병이 있었거든요. 그거 그냥 바로 버렸어요. 제가 그 관련된 그 기사를 하나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 일단 우리가 간장 이런 장류 같은 거, 우리 약간 발효식품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리고 간장도 당연히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시판되는 간장 중에 70-80%는 발효식품이 아니라 간장 인척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간장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애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3분의 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 간장은 양조 간장의 3분의 간장을 혼합한 제품인데, 3분의 간장 함량이 제품별로 70에서 95%에 달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간장이란 범주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은 3분의 간장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발효식품이 아니라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그냥 2, 3일이면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런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 10개월 이렇게 이제 발효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보긴 힘들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제조 비용도 이런 전통 간장, 양조 간장의 56%, 한식 간장의 28%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먹는 이런 간장의
70%가 3분의 간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드시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3분의 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방산이 이제 그 탈지 대두에 남아있는 지방산이 염산과 반응을 해서 3-MCPD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 너무 이름 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허용 기준 자체를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0.3 ppm이 들어가도 된다였는데 지금은 0.1 ppm이 들어가도록 했지만 이거는 사실 다른 유럽 수준에 비하면 유럽은 0.02 ppm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유럽 애들보다 간장을 훨씬 많이 먹잖아요. 근데 허용치는 굉장히 많이 그들에 비하면 느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발효식품이라고 먹었던 이 간장이 발암 물질,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먹는 어쨌든 소비자가 소비하는 70%의 간장이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간장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장을 찾으면서 저는 지금 이제 브레그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이 브레그 제품은 일단은 이제 넌 GMO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프리, 그 다음에 뭐 글루텐 프리, 어쨌든 다 이제 식품 첨가물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양 성분을 봤을 때 굉장히 깨끗했어요. 칼로리 굉장히 낮고 5칼로리, 그리고 뭐 지방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어쨌든 굉장히 아주 깔끔해서 이거를 이제 샀는데 그래서 굉장히 클린한 간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장은 우리나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간장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린이 간장을 사서 먹어보긴 했어요. 어린이 간장을 사서 먹어봤고, 다음에는 사실 이거 말고 이제 국산 우리콩, 유기농으로 된 첨가물이 없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고, 지금 요거는 있는 거니까 이제 다 먹어볼까 생각 중인데, 간장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은 간장 드시고 계시는 분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 국산 콩으로 만드는 거는 넌 GMO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간장이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온 건데 그게 뭐 인도산, 미국산, 기타 등등 있어요. 그게 GMO가 아니라는 확신이 없죠. 어디서 어떻게 이제 길러져서 온 애들이란 걸 우리는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품 첨가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공정이 전혀 발효 식품이 아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서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액체류는 요게 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미료 제가 산 것도 있고, 만들어 먹는 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천연 조미료를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먹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소스를 뭐 한꺼번에 다 버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있는 게 적어도 무엇인지는 알고 드시는 게 좋고, 다이어트에 만약 관심이 있다면 영양 성분이나 원재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지고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거르자, 약간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내일 활구찬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